안녕하세요. 재테크해피타임 예스P2P 신미정입니다. 은행 예적금만 하시던 분들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새로운 투자처를 선택할 때는 을의 두려움부터 갖게 마련인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초보자분들도 P2P 투자를 두려움 없이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 재테크해피타임 예스P2P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P2P 상품 쪽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총 3회에 걸쳐 특집으로 부동산 P2P 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팁들로 꽉꽉 채워볼 예정인데요. 저희와 함께 꼼꼼히 공부하시면서 더 안전한 부동산 P2P 상품을 고르는 안목 함께 높여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예스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해피타임 예스P2P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총 3회에 걸쳐서 저희가 부동산 P2P 특집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P2P 상품 채권 보전 검증법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려주실 금융 전문가 역시나 제 옆에 자리에 계신데요. 헬로펀딩 최수석 부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 부동산 P2P 네. 상품 특집을 뭐 한 번 다뤄본 것도 아니고 네. 여러 차례 얘기를 해봤어도 네. 계속해서 여전히 궁금한 게 많다 하시는 네.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 P2P 상품을 투자하기 전에 좀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네. 알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니까 네. 먼저 왜 부동산 P2P 상품 채권 보전 검증법을 꼭 배워야 하는지 이거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렵기도 한데요. 네. 네. 먼저 현재 요즘 그 부동산 P2P 시장이 특히 이제 P2P 시장이 좀 약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잘 아시는 바처럼 일부 좀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들이 뭐 사기라든가 또는 뭐 고의 부도 등을 통해서 네. 투자자분들의 아주 소중한 피 같은 투자금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아픔을 안겨드리는 네.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헬로펀딩은 이제 그런 네. 거 없이 깨끗하게 그야말로 청정 P2P 투자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P2P 시장이 여러 일종의 일어탁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시장을 흐리듯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투자자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품을 제대로 검증하고 네.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좀 같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한경 와우 TV에 네. 여기에 출연하는 회사들은 다행스럽게도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부동산 P2P 상품을 투자하기 전에 이 채권 보전을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몇 네. 가지만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요. 네.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예. 부동산 P2P 채권 보전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부동산 쪽에서 나가는 대출의 종류가 주택담보대출, 저희가 이제 주담대라 그러죠. 주담대요. 예, 예. 그리고 NPL,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네.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그다음에 준공자금 대출, 브릿지론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동산 사업이라든가 부동산 관련해서 담보를 제공하시고 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차입자분들한테 대출을 해드리면서 저희들이 이제 채권 보전을 하겠습니다. 네. 그 채권 보전의 방법은 이제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우선수익권 설정, 질권 및 근질권 설정,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네.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채권 보존을 위해서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근저당권, 그리고 우선 수익권, 마지막으로 질권과 근질권을 좀 체크해봐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니까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방법 먼저 예, 예. 배워보면 어떨까요? 네,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네. 방법은 예전에는 등기소에 가서 좀 찾기 어려운 등기소에 가서 직접 떼야 됐는데 요즘은 그야말로 이제 인터넷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충분하게 집에서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있는데요. 여기 www.iros.go.kr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네. 곧바로 이제 할 수가 있고 또는 또 부동산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6가지 확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공지한 P2P 플랫폼 P2P 회사가 공지한 주소에 네. 부동산의 근저당이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 가장 기본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안 해가지고 네. 일부 회사들이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P2P 대부업체 명의로 근저당권이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 네. 그리고 P2P 회사에서 모집해서 공지한 채권 최고액 대출 금액에 보통 한 150%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정확하게 근저당권으로 표시가 돼 있는지 설정이 네.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근저당권이 공지한 순위로 설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네. 이 순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1순위를 하겠다는데 봤더니 뭐 3순위로 돼 있다. 오. 그럼 나중에 채권 보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선순위 대출이 있다면은 그 내용이 동일한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지한 사항들이 플랫폼에 게시한 공지한 포스팅한 내용이 그대로 근저당 등기부 등본에 요즘은 이제 등기사항 증명 전부 증명서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등기부 등본에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 면적 같은 게 맞는지 그거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방법 총 6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차근차근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들이라면 네. 근저당권 얘기를 하고 있네. 네. 많이 들어봤는데 근저당권이 근데 뭐지 하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예. 개념부터 한번 예. 다시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예.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당권은 좀 용어가 복잡한 용어입니다만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권리를 설정하는 거죠, 이게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채권을 장래에 특정한 날 결산기를 정해서 그때 일정한 한도에까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네. 한도에까지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이제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한도를 잡아놓는 거 네. 이제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저당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등기부 등본 먼저 열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열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가볍게 네.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일단 접속을 하셔가지고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을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해당 부동산을 검색해서 그 내용이 딱 뜨게 되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됩니다. 공짜는 아니고 말이죠. 그렇군요. 예, 아주 적은 돈입니다만은 700원을 내시고 네. 또는 열람할 때는 700원, 네. 발급과 다른 또 발급 형태는 1,000원인데요. 그걸 내시고 결제를 하고 나서 프린터를 통해서 이제 인쇄를 하면은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쥐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만 들어가 보면 아주 소액으로 정보를 네.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화면으로 보실 때 이렇게 약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등기부 등본을 열람 및 발급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로그인 저희가 바로 그 인터넷 화면이군요. 이게 지금 화면을 저희들이 네.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화면에서 일단은 로그인을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누군가는 가서 이렇게 하려면은 네. 내라는 사람이 정당한 사람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쪽에 오른쪽 상단이겠죠. 부동산 등기를 누르시고 거기서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를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초기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 초기 화면을 지나서
들어가 보시면은 열람하기를 열람하기가 들어가는 거 나오죠. 맞나 봐요. 네. 예, 예. 이 열람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네. 필요한 주소를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P2P 회사가 어느 집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 대치동 네. 어떤 집원에 대해서 그걸 담보로 하겠다. 네. 그럴 경우는 그 집원을 쳐주시고 물론 이제 부동산의 구분, 시도 뭐 이런 걸 좀 더 넣으셔야 되겠죠. 네. 주소를 넣으시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네, 열람하기로 주소를 예, 치면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그렇죠.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결과라고 네.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10번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셨으면은 네. 이 검색 결과가 나오면 이쪽에서 이제 선택을 누르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면 다시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주게 네네네. 됩니다. 열람하기. 그리고 이 열람하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부동산의 고유 번호와 네. 그리고 집원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공동담보를 또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동담보가 담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공동담보란 또 공동 전세 목록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포함해서 발급을 받을 것인가, 열람할 것인가. 그러면서 나오게 되면 뭐 최종적으로 결제 대상 부동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강남구 대치동 945-10. 네. 그래서 수수료 700원.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시게 되면은 네.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게 정리돼서 이제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출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입력하고 주소까지 살펴보면 네. 아주 손쉽게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군요. 예, 그래서 내가 투자한 네. 상품이 P2P 회사에서 제대로 채권 보존을 했는가, 그래서 나의 투자금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또 발급을 받는 방법까지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네. 알려주셨는데 이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네. 도대체 뭘 확인하기 위한 건지 네. 그 질문을 또 네.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돈을 내고 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무려 그걸 1,700원.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표제부와 그다음에 갑구, 을구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집원, 그다음에 지목, 지목은 우리가 28개가 있죠. 대지냐, 네. 뭐 임야냐, 전답, 그다음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면적은 이제 평방미터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 소유자가 누군가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들.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된 거라든가 네. 또는 전세권 등등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런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읽는 것인가 아주 어쩌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차근차근 또 짚어주시니까 속이 후련한 느낌이에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2P 상품 채권 보전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근저당권을 확인할 때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 있는 방법까지 배워봤고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품이 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 등기부 화면에 표시된 것은 등기부등본이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 예를 들어서 저희 헬로펀딩에서 펀딩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99호로 한 상품인데요. 네.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에 거기에 이런 임야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16,469평방미터 네. 그쪽을 저희들이 이렇게 수익형으로 만드는 그런 그렇군요. 미군 부대 일종의 그 렌탈하우스 네네. 그런 개념의 사업을 하는 데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구의 소유권, 갑구에서는 이제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빨간 글씨로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말소되거나 변경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분들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요. 그렇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실제의 소유자가 나옵니다. 네. 그 소유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게 소유권에 관한 권리죠. 그다음에 을구에는 저희 P2P 회사에서
그거를 담보로 대출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표제부, 네. 갑구, 을구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정리를 네. 좀 해볼 수가 있고 네. 실제 사례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네. 있다라고 네.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네. 채권사, 보전사 확인 방법 또 네. 그 밖에 좀 서류상으로 좀 체크해봐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서류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인쇄를 하면은 실제로 인쇄를 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정리된 게 나옵니다. 요약본이 나오는군요. 여러 가지 또 그 역사가 긴 네. 그런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는 또 많은 경우는 100장이 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걸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요약된 거 보통 한두 장 정도로 해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번에 대한 내용, 면적,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거기 소유권 예우 권리들, 근저당권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간편하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저희 쪽에서 저희 헬로 펀딩에서 네. 실제로 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저희 헬로 펀딩의 홈페이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 펀딩 성공해서 이제 상환까지 완료된 내용인데요. 네. 금천구 독산동 이쪽에 이런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요? 여기에 저희들이 투자자분들한테 연 19% 수익률로 해가지고 네. 총 44억 대출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출 자금은 규모가 꽤 큰데요. 그래서 투자 상품제 기본 정보가 쭉 나오고요. 네. 증빙 자료란 걸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등기부 등본 보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클릭을 하면 개인 정보라든가 네.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킹 처리를 다 네. 했는데요. 보시면 저희들이 44억 대출하면서 150% 설정 66억을 2017년 4월 28일 날 저희 회사의 대부회사 P2P 연계 대부회사 주식회사 헬로크라우드 대부가 대출한 내용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안전장치 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등기부 등본 설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품의 근저당권을 확인하기 네.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까지 직접 들어가서 등기부 등본을 직접 열어봤는데 그 전에 이 상품은 대충 어떤 상품이었는지 투자 포인트를 살짝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근저당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상품 설명을 좀 도대체 그렇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의아해 이거는 보시는 서울 시청자분들 금천구 네. 독산동에 있는 네. 이런 상업 시설이 되겠습니다. 땅은 1228평에 넓은 데 대지 면적이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왕복 10차선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는 주택 단지 그리고 또 여러 상업 시설이 좀 밀집해 있는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담보 가치가 아주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진행했던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총 감정 평가액은 410억이었습니다. 네. 이건데 선순위 은행권 대출이 대출 잔액 기준으로 243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들이 2순위로 해서 네. 44억 대출했었고요. 그래서 LTV는 론투밸류 레이쇼 담보대출 비율은 70%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안전하게 근저당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출 금액의 150%인 44억의 150%인 66억을 설정했고 그리고 나중에 상환은 제대로 잘 이루어진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 헬로펀딩에서 펀딩을 진행했던 예. 상품을 하나를 예를 예. 들어봤는데 이 등기부 등본도 직접 열어봤고요. 예. 그 전에 오늘은 이왕 부동산 P2P 예. 상품 특집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아주 예. 기본적인 질문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예. 할게요. 예. 부동산 뭐 직접 투자도 그렇고 예. P2P 간접 상품도 그렇고 한 번쯤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LTV라는 용어 네. 아주 낯익게 보셨을 텐데 예. 물론 P2P 예. 투자자분들 당연히 아시겠다 네. 싶기도 예. 하겠지만 예. LTV가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용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로 얘기할 수 있겠죠. 론투밸류 레이쇼. 그래서
대출 금액을 분자로하고 그리고 아파트면 아파트 가격 또는 부동산의 감정 가격을 분모로 해가지고 고박에 100을 해서 산출한 겁니다. 네. 그래서 LTV 같은 경우는 주택이라든가 상가 또는 뭐 빌딩 등을 담보로 잡고 저희 금융권에서 또는 P2P 회사가 돈을 빌려드릴 때 실제 가치 대비 네. 대출이 얼마 정도 나갈 수 있나 일단 대출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단편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LTV는 무조건 뭐 높은 게 좋다, 뭐 낮은 게 좋다, 네. 뭐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로 설정해 주신 것에 예. 보니까 대출액 44억 원 가운데 총 네. 287억 원, 네. LTV가 70%다라고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LTV가 뭐 어떻다고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LTV는 낮으면 낮을수록 더 안정성이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LTV가 1%다. 음. 그럼 별로 의미가 없겠습니다. 대출을 쓰는 의미가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볼 때 안정적인 것은 보통 80% 이내, 80% 이내면은 그 대출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100짜리가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네. 다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어려운 시기가 닥쳐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이 됐다.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기가 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오기 전에 정부 당국에서 다 모든 걸 또 이렇게 다 방어를 하면서 경제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거니까 네. 그때 80%선을 최고의 어떤 맥시멈 수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헬로펀딩에서 진행했던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부동산 담보 상품 예시로 하나 만나봤습니다. 모집 금액은 44억 원이었고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네. 등본 함께 살펴봤잖아요. 예, 예. 그밖에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주의해서 살펴볼 사항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플랫폼 회사에서 제시한 내용들 그 내용이 정말 제대로 근저당권에 표시가 돼 있는가 네.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투자자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금쪽 같은 피 같은 돈이 P2P 회사를 통해서 제대로 투자가 되고 그 투자된 자금이 나중에 이자와 그리고 원금을 제대로 잘 회수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이 좀 더 많은 집중력 있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P2P에서 제시한 상품을 잘 들여다보면서 원래 P2P 플랫폼에서 제시한 내용 그대로 공시한 내용 그대로 모든 게 근저당이라든가 우선수익권이라든가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 잘 표시가 돼 있는가 네. 그 확인하는 게 가장 내 돈을 지키는 하나의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공지한 주소가 부동산에 잘 설정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건 너무나 얘기만 들어서는 당연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조차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정말 소중한 내 돈을 어이없는 이유로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또 등기부 등본을 읽는 법, 확인하는 방법 내가 직접 설정하는 방법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투자자분들도 상품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안정성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검증하신 후에 투자 상품을 선별하시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헬로펀딩 최수석 부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P2P 상품 채권 보전 검증법 그 1탄의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뭘 배워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근저당권과 유사한 이제 우선수익권 조금 더 어려워지겠습니다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수익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수익권을 확인하는 방법 다음 주에 제 2탄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 부동산 P2P 상품 어떻게 확인하는 거고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궁금하다 하시던 분들은 다음 주 시간도 꼭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P2P 상품에 대해서 첫 번째 특집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 방송이 끝나기 전에 부동산 P2P 상품을 사랑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께 조언의 팁 할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P2P 상품도 분석을 잘 하셔야 되지만은 회사를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P2P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고 제대로 잘 이끌어가고 모든 상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제 저희 헬로펀딩처럼 정직과 신뢰로 회사를 만들어가고 운영하고 있는가
그게 오히려 더 큰 어떤 네.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품을 검증하는 것보다 일단 안전한 P2P 업체를 잘 걸러내는 자세 역시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부동산 P2P 상품 채권 보전 검증법 제2탄 예고해 드린 대로 우선 수익권을 확인하는 방법 함께 배워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수석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P2P 상품 궁금증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P2P 상품 정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